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인구 280만 명의 아주 작은 나라죠. 리투아니아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가지고 러시아 서부 쪽의 여기외 영토인 이 칼리닝그라드 주로 가는 화물의 운송에 대해서 제한 조치,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화물은 주로 이웃 벨라루스하고 리투아니아를 거쳐서 열차나 자동차로 운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지난 18일부터 자국 영토를 통과해가지고 칼리닝그라드 주로 가는 철도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을 했고, 이어 21일부터는 자동차를 통한 운송까지도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닝그라드 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이 칼리닝그라드 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운송 제한 품목이 건설자재와 시멘트, 철강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40에서 50%가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 본토와 육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여기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는 북쪽과 동쪽으로는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EU 회원국인 폴란드에 막혀 있습니다. 그동안 매달 기차 한 100여 대가 이 러시아 본토와 벨라루스 민스크, 그리고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철로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의 이런 조치 때문에 러시아는 EU의 제재 대상이 된 상품을 이 칼리닝그라드로 보내려면 발트해를 통한 선박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옛 이름은 독일 영토 퀘니스베르크였습니다. 이 독일의 전신 이 프로이센 공화국은 국왕 대관식을 이 도시에서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대가인 임마누엘 칸트도 평생 여기서 살았던 도시, 이렇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옛소련이 당시 독일 나치를 몰아내고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나치 항복 이후에 열린 이 포츠담 회담에 따라서 소련이 이 독일 주민을 추방하고 이 지역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시 이름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혁명 영웅인 미하일 칼리닌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등이 독립을 했죠. 그러면서 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로가 사라지면서 육지의 섬이 된 겁니다. 특히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국,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 칼리닝그라드는 육로 없이 완전히 고립된 처지가 됐습니다. 그나마 러시아가 2003년에 EU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이 칼리닝그라드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이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최대 산업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자급자족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식료품은 주변 EU 국가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고, 산업자재 등은 대부분 러시아 본토에서 운송을 해와야 됩니다. 철도가 이 도시의 생명줄인 셈입니다. 본토와 동떨어진 러시아의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는 면적은 15,100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가 16,875제곱킬로미터니까 강원도보다는 조금 작고요. 인구는 10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땅입니다.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은 유럽,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크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이 칼리닝그라드가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해군 발트함대의 주둔지이기도 합니다. 또 런던과 베를린, 파리를 수분 내로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 다수 이곳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리투아니아의 뜻밖의 조치에 러시아는 펄펄 뛰면서 리투아니아가 화물 운송 제한을 즉각 해제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자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와 유럽연합 대사를 외무부로 잇따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리투아니아 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이고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분석해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사무총장격인데요. 이 서기도 적대적 행위에 당연히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 국민의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푸틴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상원의원 이 안드레이 클리모프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침략으로 우리가 적절한 자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문제 삼는 중국의 보복에 맞대응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대러 제재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리우스 란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20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라서 EU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은 제재에 의해서 운송이 제한되지 않는 화물 운송은 계속 보장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계속될 경우에 다음 달인 7월 10일부터는 시멘트, 알코올, 또 오는 8월 10일부터는 석탄, 고체 연료 등의 열차 운행도 막히게 된다. 이렇게 리투아니아 매체인 LRT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눈엣 가시 같은 존재죠. 과거 소련의 연방국이었으면서도 지금은 철저한 반공 국가고 동시에 반러시아, 반중국의 선봉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 내 반러시아 정서는 매우 높습니다. 밀뉴스 시내 관공서를 비롯해가지고 주택가 곳곳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칼리닝그라드에서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를 떼어놓는 약 100km 길이의 국경지대는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쟁취하고 싶은 길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나토가 이 폴란드 국경 도시 이름을 따서 수알키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니까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는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러시아군이 이 수알키켑의 진격에서 벨라루스와 칼라닌그라드를 잇는 이 육지 회랑을 이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대로 독일 주이트도이체 차이통은 2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즉 러시아 국영 TV에서 러시아군이 이 칼리닝그라드로 향하는 육로 통로를 만들어서 리투아니아를 우회하는 방안에 관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트도이체 차이통은 2017년과 2021년에 이미 러시아와 벨라루스 합동훈련에서 이 수알키켑 해랑 확보를 위한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수알키켑을 침공하면 나토 가입국인 발트 3국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하고 폴란드가 서로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알키켑은 나토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불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이 수알키켑은 나토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하면 나토가 인구가 거의 없는 수알키켑을 구하자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민간인이 거의 없고 숲과 작은 농장 등이 있는 완만한 지형이라서 기갑전에 유리한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리투아니아를 압박하니까 미국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즉각 리투아니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유사시에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고와 관련해서 우리는 나토를 지지하고 리투아니아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특히 이 나토 5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5조는 집단 방위에 대한 규정인데요. 나토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를 공격하게 된다면 원칙상으로는 30개 나토 회원국이 집단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러시아 측하고 서방의 전면전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과연 이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U 및 나토,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당연히 참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면 대결을 무릅쓰고 과감한 보복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진퇴양난의 푸틴이 리투아니아로 인해서 대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강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난해 이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EU하고 전체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EU 전체를 반중국 상향으로 돌리는데 가장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그 리투아니아였습니다. 리투아니아가 큰 역할을 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같은 개념에서 이 리투아니아의 반러시아 강공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에 두고 분열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럽연합의 분투에도 상당한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와이타임스가 지켜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